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은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범투자자문의 최창림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깜짝 인하에 반응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을 먼저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그래도 막판에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약간 좀 많이 답답한 시장이었다. 역시나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좀 개별 이슈로 개별 종목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력도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약간 관망세가 짙은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에 섹터가 하루에도 좀 수급 이동이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기가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거거든요. 트레이딩 하시기가. 그래서 그렇게 지금 트레이딩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 잠깐 전에도 키워드가 나왔었지만 깜짝 인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내렸습니다. 두 차례 이제 인하를 하게 된 건데 예상 밖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됐던 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경제 전망을 이제 1.9%로 낮춰 잡은 건데 사실 2% 아래로 잡게 된다면 이게 진짜 경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더라고요. 2008년도 때가 2% 아래였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경제가 안 좋은 건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지금 한은이 지금 깜짝 인하를 했는데 사실 동결 의견이 더 지배적이었죠. 80%가 거의 동결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깜짝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은 입장에서는 동결을 하든 인하를 하든 둘 다 어쩔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번 연도에는 이제 없죠. 내달에는 없고 1월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50일이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물론 다음 달에 FOMC에서 미국 금리 인하가 될 수도 있고 동결도 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반영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지금 내수 침체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를 위해서 좀 내린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존재 이유가 우리나라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쵸. 그게 최우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지금 해야 되는데 물가 상승률이 약간 둔화는 됐어요. 근데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1.4%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2%대 이하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1.4%가 올라갔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그 동안에 이 내수 침체를 어떻게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오늘 또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네. 사실 기업들이 요즘에 신사업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5%대 금리로 만약에 투자금을 받았다, 대출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신사업의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5%다,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으면서 고용도 줄어들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그러면 총 소득이 줄어들면서 소비도 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소비가 2022년, 2023년, 2024년 계속 줄고 있거든요. 소비가 줄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또한 같이 내려오면서 좀 안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하는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게 낫냐라고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인하가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하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 깜짝 인하에 가장 먼저 환호성을 내지른 섹터잖아요. 아무래도 그동안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단에서도 그랬고요. 그거에 가장 크게 좀 낙폭이 커졌던 게 바이오 섹터다 보니까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게 찐 반등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이오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오늘의 상승폭은 사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반등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시장이 원체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추후에 대응 전략은 꾸준히 좀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근데 오늘의 이 상승분은 사실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도 세게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약바이오가 좀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위기설입니다. 사실 유동성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룹 차원에서 바로 공시를 냈습니다. 이 네. 풍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시를 냈지만 사실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걱정할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주가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자체가 좀 탄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부동산만 본다면 롯데가 거의 최고다라는 내용도 있을 정도로 그만큼 부동산 쪽에서는 튼튼한 건데 이걸 담보로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앞으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롯데그룹사에서는 지금 이 시장 반응에 대한 부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강수를 두고 있는 듯한 네. 느낌이에요. 사실 그 위기설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을 했고요. 네. 지금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다시 얻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강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롯데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요즘의 흐름 굉장히 좀 좋죠. 그리고 대규모 쇄신 인사와 그다음에 자산 효율화를 방침으로 내세우면서 이 부분도 약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사실 롯데도 어떻게 보면은 내수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좀 힘든 상황은 맞을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삼성도 어려운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후에 좀 긍정적으로 좀 경기가 좀 다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은 흐름 보일 거다. 그리고 기업 차원에서도 지금 강하게 시장에 대한 신뢰를 다시 얻고자 하고 있는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게 함부로 보증 서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들을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이번에 롯데케미컬이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궈졌던 게 결국에는 특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영업이익이나 매출단이 계속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좀 거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성장성도 조금 더 주춤주춤하게 된다면 이 담보가 크게 진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롯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상징인 거잖아요. 네. 이거를 잃게 될 만한 그런 위험성은 없을까요? 롯데타워 굉장히 큰 상징이잖아요. 그거를 담보로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네. 자신이 있다라는 오. 거죠.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강하게 네.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면서 다시 신뢰를 얻겠다라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회사 차원에서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한 의지를 보여줬고 여기에다가 오늘 인사들까지 전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30%가 넘는 CEO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지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그룹 차원에서 주가가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규제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내주면 이제 발표를 하겠다. 추가적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히토류랑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였는데 그중에서도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탄력이 좋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수출 규제 키워드 어떻게 보실까요? 이 수출 규제는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뭐 좋은 이슈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도 지금 중국의 판매량이 좀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이슈이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AI가 발전하는데 이 반도체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그러니까 첨단 반도체라든가 고성능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중국에 수출을 제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중국의 발전 속도를 조금 늦추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기술 지배력을 지금 미국이 주도를 하면서 앞으로 이 AI 그리고 반도체 패권에서 미국이 주도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원자재 관련된 이슈로 아마 카드를 내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좀 강력한 대응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제재 대상에는 화웨이 그리고 SMIC 등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제재 대상으로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후에 중국의 어떤 대응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반도체 기술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와 지금 미국의 반도체 연구소들에서도 기술 협력을 지금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기술 유출을 막고 그리고 반도체 기술 확보를 억제를 하면서 군사적으로 이제 악용될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라는 게 목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가 더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부터 들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진단이 필요하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기 바랍니다. 링크 하나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022128-8547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슴속에 사표를 늘 품어두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포트폴리오 진단 받아보시고요. 경제적인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밑에 QR코드 나오고 있는데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 022128-8547번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까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포트폴리오 진단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자산은 4,700만 원 운용하고 계시고요. 현금 비중 15%인데 놀랍습니다. 요새 이렇게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포트폴리오를 본 적이 전 거의 없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7% 손해셔서 투자자분들이 참 많이 부러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놀랍습니다. 우선은 사연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3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AI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요새 들썩들썩 하길래 담아봤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한글과 컴퓨터 이스트소프트로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시고 2차 전지도 궁금하고 추가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지금 앵커님이 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놀래서 말문이 막힐 맞아요. 정도니까 네. 최근에 그만큼 시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트레이딩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종목씩 한번 좀 자세하게 좀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멘토님이 이야기해주신 부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투자를 해서 우리가 잃으려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 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게 보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투자자분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한 종목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일한 파란불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해달라고 하셔서 같이 묶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지만 지금 이제는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 전기차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연간 20%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후에 나올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뭐 UAM, 드론 택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활용도가 확대가 되면서 앞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엔솔은 그 중에서도 사실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폴란드의 세계 최대 규모죠. 세계 최대 생산 라인을 지금 구축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도 지금 8개 공장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거나 운영을 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공급망을 확대하면서 점유율이 추가적으로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신사업으로 또 ESS 그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장 장치 또한 뭐 가정용 또 그리고 로봇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대용량 ESS에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도 증가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바닥을 이제 마무리 졌죠. 네, 마무리를 여기서 이제 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상승을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상단을 뚫으면서 좋은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7% 마이너스 구간이신데 충분히 수익권으로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사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고민들 많으실 거라고 보여지는데 오늘도 뭐 2차 전지 종목들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금양도 움직이고 예, 좋은 흐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2차 전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2차 전지 업황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지난주부터 꾸준히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베팅이 필요할 때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약간의 파란불을 켠 LG 에너지 솔루션 걱정 없이 들고 가보자라는 의견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저희 채팅창에서도 삼성화재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30만 4천 원에 25% 비중 들고 계시고요. 27%로 수익 가장 많이 내고 계십니다. 삼성화재는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건지 이게 좀 무겁잖아요. 종목 자체가. 네. 그래서 많이 올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오르는 반등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쯤 되면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추세상으로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전고점 부근이에요. 차트상으로는 지금 전고점 부근이라서 여기 돌파 여부가 일단 중요하겠죠. 어쨌든 최근에 52주 신고가를 새로 갱신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리고 만약에 돌파를 했을 때는 또 크게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여기에서 조금 추이를 살피면서 좀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보험사죠. 보험사인데 이게 지금 그 글로벌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이런 해외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국가의 은행들과 협력하에 보험 상품을 서비스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 확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뭐 장기 보험 쪽에서는 뭐 소비자 만족도 지금 지속적으로 그쵸. 1위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험사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건강관리 그리고 보험 서비스를 결합한 혁신적인 상품을 추가적으로 내면서 그 부분도 앞으로 이 성장성에 대해서 좀 추가해서 좀 관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익권이시기도 하고요. 그 추세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후에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점을 돌파할 때는 항상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삼성화재로 수익 많이 내셨다라는 첼러 분도 계시고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나도 이 보험 많이 들고 있다. 월에 한 40만 원씩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대신증권에서 삼성화재 내년에는 지배력이 더 확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초격차를 벌이며 업종 내에서 단연 1위의 지위를 지킬 것이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묶어서 한번 볼게요. 한글과 컴퓨터와 이스트 소프트 AI 관련된 종목으로 어제도 시원한 반등, 오늘도 AI 종목들 참 좋았습니다. 최근에 담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종목들 언제까지 끌고 가는 게 좋을까요? AI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네. 또 폴라리스라든가 셀바스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흐름이고요. 한글과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이스트 소프트도 좋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지 않을까 오늘 봤을 때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 한컴 오피스가 2024가 출시가 됐죠. 출시가 됐는데 지금 이 한글에 AI를 접목을 시킨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인 더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 개발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약간 긍정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AI가 접목이 되면서 성장은 충분히 더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클립 소프트를 인수를 하면서 데이터 시각화 그리고 전자문서 이런 시장에 대한 입지도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저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진 보름간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상승 의지가 좀 강한 것으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추가적인 좀 상승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보유하시는 의견으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아까 보신 한글과 컴퓨터랑 조금 길이가 좀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번 또 AI가 이슈가 되면서 반등했다가 지금 다시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챗 GPT죠. 챗 GPT 기반으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대화형 AI 서비스 앨런을 출시를 합니다. 이게 아마 내달에 나올 지금 예정이에요. 이 이슈가 굉장히 핫한 이슈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을 많이 모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AI 기반 서비스를 확장을 해서 이 부분을 교육이라든가 이런 혁신 사업에 다각화를 하면서 매출에 또 반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자체는 앨런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사업 다각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최근에 AI 기본법이 상임위를 통과를 하면서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입니다.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상승 초입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스트 소프트와 한글과 컴퓨터 묶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AI 종목들 앞으로 차트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보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현금 비중 15% 들고 계신데 혹시라도 추천주 있으실까요? 일단 현금은 지금 15% 정도시면은 네. 사실 보유하시는 게 맞거든요. 보유하시는 게 맞는데, 네, 요거는 그냥 보유.
의견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저희 채팅방에 EU 집행위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함 최종 승인됐다라는 내용을 전달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멘토님께서 추천 종목으로 아시아나항공이랑 항공주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그러면 내일 트레이딩 전략은 좀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 뉴스는 네. 여기 오기 전에 못 챙겨봤는데 그몇 시에 나왔죠? 승인이 됐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찾아볼게요. 네. 그러면 내일 또 항공주가 오전에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저도 여기 본 방송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요. 이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 그때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뉴스가 나오면 그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지금 최종 승인이 됐기 때문에 내일 대응을 해야겠네요. 내일 대응을 해야 되니까 혹시라도 네. 이 두 종목 갖고 계시거나 내일 항공주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제도 뭐 잠깐 봤던 뭐 진에어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행사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내일은 아마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전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여행사라든가 항공사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셔서 내일 같이 대응하면서 좀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시간 전에 전달된 속보성 기사라고 하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보도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공주에 대해서 멘토님께서 강하게 어필해 주신 만큼 내일 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항공주 들고 계신 분들도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캐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멘토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포트폴리오 진단 어떻게 바뀌었는지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변동성도 많이 크고요. 그리고 섹터의 이동, 그러니까 수급의 이동도 굉장히 빠르고 섹터의 이동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단기 트레이딩 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거래량이 거의 70%가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다가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요즘에는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좀 리스크를 좀 완화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매매를 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큰 상승률, 그런 큰 수익률을 만들어내려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이 혹시 지금 종목을 들고 계신데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는 매도하시는 게 맞아요. 불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매매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종목들도 그 종목을 컨택을 할 때 좀 몇 가지 중요한 요건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시장을 이끄는 지속 성장 가능한 주도 테마여야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수급의 이동이 빠르다 보니까 트레이딩 하다 보면은 분명히 물리시는 경우가 발생이 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서는 수익권에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본전에라도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종목들은 대부분 시장을 이끄는 지속성장 가능한 그런 테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는 테마는 AI와 그다음에 로봇이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기반된 성장성 높은 종목을 보자예요. 이 실적은 뭐 단기, 중기, 장기 다 봐야겠죠. 근데 단기 같은 경우도 사실 초를 다투는 싸움이지만 그 안에서도 챙겨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뭐 자세하게 챙겨보기 좀 어렵다, 시간상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 종목이 적자인지 아닌지만이라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같은 변동성 속에서는요, 믿을 게 실적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적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종목을 보자. 최근을 붙였죠. 우리는 싸게 사야 되니까.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오는 종목을 보자인데, 거래량만으로는 조금 확인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목마다 뭐 1,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10,000원짜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10만 원짜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래량만 보시는 게 아니라 거래 대금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거래 대금 만약 두 개 다 보기 어려우시면 거래 대금 먼저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메이저의 누적 수급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1%, 2%, 3% 수익 내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50%, 뭐 100%, 200%, 뭐 1000% 뭐 이런 거를 지금 원하시잖아요. 그런 큰 상승을 만들어낼 때는 메이저의 수급이 항상 동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마다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이저, 뭐 기관이라든가 외인의 그런 수급은 매일매일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또 스마트 머니도 있을 거고 뭐 다 통틀어서 이런 메이저들을 뭐 세력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 기술적인 분석상도 사실 흔적이 남긴 해요. 차트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도 좀 찾아볼 수 있겠다. 그런 거 뭐 찾기 어렵고 지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설명이 부족하다. 잘 모르겠다. 바빠서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즘에 섹터가 원체 빨리 이동하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도 중기나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불확실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하단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단 참고를 하시고 제가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시니까 이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 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일 유동 주식의 거래량이 30% 이상 나오는 종목을 보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뭐 3분, 5분 이런 단봉에 쏘아 올렸다가 단봉에 빼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약간 좀 그럴 확률이 적은 종목을 보자인데 거래량이 30%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발행 주식이 1,000만 주다. 그럼 1,000만 주에 30%면 300만 주잖아요.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건데 이 종목이 300만 주가 넘었어. 발행 주식이 1,000만 주야. 그럼 30%잖아요. 그런 종목들 먼저 컨택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종목들이 단봉에 빼는 경우도 확률적으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단봉에서 올렸다가 단봉에 내리면서 물리잖아요. 그러면 또 기간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오랜 시간 또 안 움직이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 상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꼭 챙겨봐야 된다. 거래량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동안 제가 이런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를 통해서 공략했던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파스입니다. 라파스는 제가 비만 치료제 이슈로, 그러니까 붙이는 비만 치료제 이슈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뒷부분에서 150%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7거래일 만에 150%가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이 부분이 횡보처럼 보이지만 이게 하락 구간이었어요. 하락 구간이었고요. 여기에서 그 전에 없던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죠. 예,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날 22%가 상승을 했고요. 저희가 시초가 15,920원에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보통은 본방송에서도 드리는 종목 교체 의견으로 드릴 때는 보통 시초가를 공략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시초가 15,920원에 들어가서 최고가 4거래일 만에 31,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상승률 대략 약 한 10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이 제가 앞서 말한 매매 기법에 가장 좀 이상적인 종목이 아닌가. 물론 다음 종목도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공략을 이 지점에서 했어요. 가정을 해보시면 그동안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기면서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실이 날 때도 있어서 사실 월 평균으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가 수익이 났는지.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본업들이 대부분 다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걸 매수를 한 이후에 편안하게 끌고 가는 부분도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그전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초가가 11만 2,200원에 공략을 합니다. 시초가로. 그리고 최고가 16만 1,800원까지 올라간 종목이에요. 대웅제약은 제가 제약바이오가 꿈틀꿈틀 될 때, 그러니까 상승 초입에 있는 상황이었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제약바이오 굉장히 제가 거의 한 4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거든요. 대웅제약 공략을 이날합니다. 이날해서 그 이후에 좋은 흐름 보였고요. 제약바이오 군 중에서도 재무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캐시카우가 우루사죠. 네, 우루사. 그리고 보톡스라든가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부분이고, 당시에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은 비만 치료제 이슈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의 상승을 알린 첫 번째 그런 테마였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이슈를 타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다.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꺾였어요. 많이 꺾였는데 그런 부분들 지금 제약바이오 갖고 계시면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로템인데, 현대로템도 여기에서 가정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그 이후에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 그동안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기는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쪽에 약간 횡보 흐름의 종목이었고요. 시초가 475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67,500원까지 올라가면서 대략적으로 한 50% 이상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략을 한 이후에 좀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은 최근에 그러니까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방산주들이 대부분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어제와 오늘 약간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이고 제한을 두는 모습인데, 지금 그 부분도 약간 빠른 대응 전략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리고 그런 위치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라, 혹시라도 그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제약바이오 그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현대로템은 다만 그 방산주이긴 하지만 철도 테마주기도 해요. 그래서 대장주입니다. 대장주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지상 구간에 있는 철도를 지금 지하화한다는 법안도 통과를 했고요. 계획안도 이미 다 나왔어요. 승인도 됐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슈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전쟁 하루면 끝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자신감을 내비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도 어떻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지금 휴전을 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도 또 갑작스럽게 또 휴전할 수 있는, 아니면 종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건주는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좀 꾸준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 테마가 확장될 확률이 높다라고 처음에는 건설이 움직이겠지만 그 이후에 확장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본 방송에서. 근데 얼마 전에도 이제 AI가 또 그런 부분, 그리고 네이버라든가 이런 부분의 상승도 재건 테마 이슈를 또 좀 받으면서 같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건설이 되려면 물류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철도가 먼저 깔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내피셜이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현대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기업단이 지난해 다 방문을 해서
이미 그 재건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협상이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종전이 되면 바로 수혜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 규모가 5천조죠. 굉장히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똑같이 가정해 볼까요? 현대로템, 대웅제약 다 가정을 해보면 그 이후에 좀 편안한 매매가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 대부분 다 비슷한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 시장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방금도 진단을 해드렸잖아요. 진단하면서 요 종목은 정리를 하고 요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유한양행. 그래서 매수가도 제가 96,000원을 드렸고요. 사실 이 캔들의 거의 시초가 부근입니다. 요 캔들의 거의 시초가 부근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드렸는데 4거래일 만에 요 캔들에서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 이후에도 좀 상승 흐름 보이면서 70%가 넘는 그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 달 보름도 안 걸린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 안에 75%가 상승을 하면서 좀 좋은 흐름 보였다라는 부분이에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렉나자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죠. 면역 항암제. 그래서 좋은 흐름 보였고, 이후에는 사실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한 제약바이오가 좀 조정이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다 제약바이오군이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오늘 약간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Y바이오로직스인데, Y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 진단 내에서 교체 의견으로 드렸던 종목이고요. 공략을 이날 캔들에서 했는데 시초가 공략을 했어요. 이것도 시초가 공략을 했는데 12,350원에 시초가가 형성이 됐고 그날 바로 15%가 상승을 했습니다. 매수 한 날. 그래서 최고가 14,190원까지 올라가면서 1,000%가를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가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도 좀 긍정적으로 다시 한번 이게 좋은 매수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방송에서는 제가 매수가 16만 500원에 드려서요. 최고가 18만 1,800원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보였던 그런 종목이고 사실 저 목표가를 터치할 때까지 4거래일밖에 안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수한 이후에 4거래일밖에 안 걸렸다. 16일 날서 21일 날 최고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미 FDA 승인을 다 받았죠. 받아서 미국 내 지금 약국에 이미 판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의 보험사, 3대 보험사의 처방집에 등재가 될 정도로 지금 효능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미를 넘어서 남미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FDA 승인 받은 것만으로도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는 그런 시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인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당시에 큰 흐름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숫자가 찍힐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숫자로 찍힐 거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증가를 하느냐 그 부분도 약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약간 기대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올바이오파마인데 한올바이오파마도 4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터치를 했죠. 그래서 매수가 45,50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52,000원까지 올라간 종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시면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잖아요. 제가 제약바이오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승 초입에 있을 때부터 제약바이오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또 테마군이 있고요. 그런 종목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수도 지금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고 삼성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는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다 미장해야 된다, 뭐 서학개미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미장이 아니라 국장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멘트로 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다음 종목은 유바이오로직스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인데 이 종목도 앞에 큰 변동은 없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원체 오랫동안 봤던 종목이라서 매수가 공략을 이 지점에서 했습니다. 매수가 12,760원에 공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최고가 18,80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한 50% 정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바이오로직스는 콜레라 백신 이슈입니다. 콜레라 백신인데 이 콜레라 백신이 콜레라가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콜레라 백신이 그 전에, 전 10년 동안, 사용된 콜레라 백신이 4천만 도즈입니다. 근데 이 4천만 도즈가 10년 동안 사용되는데 지금 1년 동안 필요한 물량이 4천만 도즈라고 해요. 그리고 유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콜레라 백신 세계 점유율 1위고요. 그리고 점유율 100%입니다.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10년치 물량이 지금 1년에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10년치 물량이 4천만 도즈인데 1년에 지금 4천만 도즈가 필요하고요. 2030년도까지는 4천만 도즈가 아니라 8천만 도즈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이제 WHO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략한 이후에 이날 거래량과 거래 대금, 그 전에 없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 갔던 날이에요. 이날이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갔던 날입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나오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제약바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가 당분간은 주도 테마가 될 거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다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조정을 한번 겪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하 소식과 함께 반등하는 흐름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로 말씀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건 비용이 5천조입니다.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통신 그리고 디지털 네트워크 망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 중에서도 현대가 좀 수혜를 크게 받을 거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이 부분에서 해서요. 55,300원에 진입을 해서 최고가 66,500원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최고가는 다시 한번 돌파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HD 현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흐름이 다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을 이날 했어요. 이날 했는데 이날 49,900원까지 간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2주 신저가를 찍은 날입니다. 그 찍은 날 제가 매수가 52,200원 시초가 공략을 했고요. 52,200원부터 최고가 58,900원까지 올라가면서 약 16%가 넘는 그런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연기금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을 지키는 게 지수를 방어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에 대한 그 부분도 지금 매수에 적극적으로 기관도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여기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에서 추천을 드렸었고 제가 요 갭 구간에서는 놀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다시는 앞에는 4자리가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HBM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 좀 기득권을
있는 상태였고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TSMC에 뺏긴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파운드리와 HBM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거의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최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공정이 최적화가 되면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굳이 같은 품질의 제품을 비싸게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분명히 협업할 가망성이 높습니다. 이미 HBM을 납품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비밀 유지 계약 차원에서 납품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삼성전자 4분기 실적에서 HBM 매출 비중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컬 테스트 지금 마무리가 되고 있고 젠슨왕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했죠. 그래서 이 HBM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와 함께 급등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 이 HBM을 납품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협력 관계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이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들 TSMC에서 어느 정도 뺏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7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개월, 5개월 전부터 제약바이오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상승 초입에 있는, 시작해야 되는 섹터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종목이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종목 한번 같이 참여하셔서 그동안 제약바이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고 좋았잖아요. 이번에는 꼭 참여를 하셔서 좀 수익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업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거 다 체크해보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알아서 챙겨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오셔서 내일부터 성공 투자하시죠. 네. 네, 저희가 이 시간에 멘토님과 함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공략을 해봤는데요. 내일 정말 시원하게 올라간다면 내일 그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내일 수익을 보시는 분들 미리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럽에서 최종 승인이 난 만큼 한번 기대감 가지고 오늘은 꿀잠 자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챙겨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그리고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